자, 우리 이제 오랜만에 역사 B 시간 돌아왔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사실 실시간 하느라 좀 힘들었잖아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짧게 수업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낫죠? 자,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제 유럽의 중세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 바뀌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자기네 수도를 정해놓고서 사실 다투고 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지금 다투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인데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도요. 예수님이 그 크리스트교의 대단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슬람교의 대단하신 분이 무함마드 아저씨 여기 있습니다. 무함마드 아저씨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러 이 예루살렘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성지에 한번 가보는 걸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그죠? 요즘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죠.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인터넷에 뭔가 재밌거나 대단한 글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서 성지 순례 왔습니다. 이런 거 남기고 가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많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이 무함마드, 요 무함마드 아저씨에 의해서 이슬람 교도들한테 정복이 됐습니다. 정복된 이후부터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되었는데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애들은 여기 오타가 났네. 불경스러운이지, 그치? 불경스럽다. 아주 이제 덜 떨어진 애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성지순례를 못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되자 이 가까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이 비잔티움 제국은 열심히 크리스트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그쵸? 황제가 얘네들이 이미 너무 힘이 약해져가지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올 수 없다 보니까 이 서쪽에 있는 교황한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한테 같이 혼내주러 가자라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교황, 자, 이전에 이 성스러운 조각을 때려 부수냐 마냐로 대판 싸웠었죠. 그쵸? 이 비잔티움 제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 보고서 와, 바로 이때가 지금까지 황제가 잘난 척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훨씬 잘났다는 걸 보여줄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시켜가지고 성지를 되찾자고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떠난 거죠. 그쵸? 자, 당시에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러 가면서 이 크리스트교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메고서 십자가 모양을 막 그리고서 갔기 때문에 이 군대를 뭐라고 불렀느냐? 십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을 다시 유럽 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군대를 막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서유럽 애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장원 안에서 원래 농사나 짓고 아니면 농사 짓는 거 지켜나 보면서 살던 애들입니다. 바깥에 거의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바깥에 거의 나가지 못했어? 이때 자, 여러분, 이 시기 때 너무 위험한 그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슬람 애들이 있고 여기는 노르만 애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성을 짓고 거기 안에만 살다 보니까 사실 진짜 미개한 애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덜 떨어진, 기술 발전도 없고 정말 덜 떨어진 애들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전쟁하러 가면서 비잔티움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당, 여러분 이 성당 이름 뭐였죠? 성 소피아 성당이었지. 그치? 자, 이 성 소피아 성당 같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야. 야, 비잔티움 애들은 저런 예쁜 것도 만드는구나 하면서 얘들이 점점 이 동네 근처 막 비잔티움 제국이나 이슬람 애들 있는데 가보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물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훔쳐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점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전쟁보다는 약탈, 도둑질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약탈이나 도둑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전쟁이 제대로 되겠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유럽 애들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부터 유럽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전쟁이 무려 20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했죠? 이 200년이 지속되는 동안 처음에는 조금 이기다가 나중에 가면 패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200년이나 계속된 전쟁이니까 돈도 많이 썼을 거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자, 이런 전쟁에서 이게 무슨 패배한 소리야? 또 졌어! 패배한 거지, 그치? 이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자고 했던 교황. 야, 너 대체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길래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서 한 전쟁에서 질 수가 있냐? 라며 사람들이 교황을 크게 욕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교황의 권위가 아주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자, 겨우,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보겠습니다. 겨우 이 당시에 이 샤를이라고 하는 기사가 장원을 하나 갖고 있었죠. 여기선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쵸? 그건 맞지, 그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샤를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 장원은요, 유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보여? 안 보이지, 장원 어디 있었는지. 진짜 별거 아닌 크기였어요. 정말 작은 크기였어요. 저번에 질문방에 어떤 친구가 이 장원을 막 나눠주다 보면은 땅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사실 장원은 유럽 전체를 보면 진짜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재산을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장원 안에서나 내가 대장인 거지, 그치? 자, 별것도 아닌 재산을 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한 거야.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제 안에 있는 농노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내 마음대로 해야겠는데? 계속 안 오네? 하며 점점 기사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던가 이런 게 사라지게 되면서 기사들의 권위 역시 크게 꺾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장원을 배워뒀는데 지기까지 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기사와 교황의 권위가 크게 꺾였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 왕들 아까 장원은 보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왕의 땅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 크긴 됩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땅을 소유한 이 왕들은요, 일단 얘네들도 전쟁 갔다 오긴 했잖아, 그치? 손해를 전혀 안 본 건 아니야, 겠죠? 얘들도 전쟁 가긴 갔으니까 다치기도 하고 어쨌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만 보면 자,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자기들한테 덤비던 기사들 망했지, 그치?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맨날 사과하라고 하고 굴욕을 겪게 했던 교황 망했죠, 그쵸? 그러니까 교황 기사가 약화되니까 점점 왕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교황한테 가서 이제 사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지. 사람들이 교황 존경을 안 하니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세력이 남아있는 왕한테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왕의 권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한번 정리했었죠. 이 교회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유럽의 중세는요. 근데 이 교회 시대였던 중세에 교회 대장인 로마 교황이 깨졌다는 거야. 멸망한 거야. 그치? 그러니 중세 자체가 아예 이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중세 자체가 아예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잠깐 확인하고 요 다음 내용을 맛보기만 잠깐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력, 그 중에서도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세력들이 크리스트교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부터 성지 순례가 어려워졌죠. 자, 성지 순례가 어려워지게 되자 이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면서 일어난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패배했다, 그치? 교황의 권위 하락했고 기사들의 세력 약해지고요, 국왕의 권위는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슬람 애들은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연금술이 뭐냐? 금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여러분, 사실 철을 금으로 만들 수 없죠, 그쵸? 하지만 얘네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가지고 여러 화학 연구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발전시켰고 이게 유럽으로 들어온 거죠. 자, 우리 다음 내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농사라는 걸 계속 짓다 보면 농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농사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뭐 말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물레방아를 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거 많이 먹어도 남는 생산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팔아야지, 그치?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야죠, 그쵸? 자, 그러면서 남는 농산물을 시장에 가서 파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자,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고 갈 때 꼭 쓰는 게 바로 길이잖아요. 그쵸? 자, 길이 좋아지고 교통이 발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길이 좋아지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쵸? 자, 도로가 많으니까 여기 장사하자. 항구 있는 교통 편리한데 여기서 장사하자. 자, 이런 시장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런 시장이 들어선 곳은 장사하기가 좋고 돈 벌기 쉽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동네에서 점점 사람들은 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도시가 어땠는지는 우리 다음 역사 B 시간 때 확인해 볼게요. 자, 도시가 성장하였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